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띄게 경고를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치매는 아주 일상적인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그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만 TV 소리가 작게 들리기 시작했다면 전에는 참을 수 있었던 일에도 요즘은 우크하하고 화가 난다면 약속한 장소가 기억나지 않거나 걸을 때마다 중심이 흔들린다면 그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멈추지 않으면 당신의 뇌는 조용히 무너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너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전조 증상 4가지와 함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치매 예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단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당신의 건강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용히 다가오는 치매를 막아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TV 볼륨을 점점 키운다. 처음엔 그냥 요즘 드라마 왜 이렇게 소리가 작지? 정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 더 리모컨의 음량 버튼에 손이 자주 가고 심지어 가족들이 소리 좀 줄여줘요 라고 말할 정도라면 이건 단순한 청력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치매는 청력 자체보다는 언어 인식 능력이 저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귀는 들리지만 뇌에서 그 말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때문에 TV 속 말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볼륨을 더 크게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런 행동을 자신은 잘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TV 소리가 커지는 습관이 생겼다면 청력 검사와 함께 언어 처리 능력도 함께 체크해보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청력 손실 그 자체도 치매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청력 저하가 알츠하이머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주변 말소리를 잘 못 듣게 되면 사람들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결국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증까지 이어지며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요. 결국 TV 소리 하나에도 뇌는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소리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변화의 이유를 들여다보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욱하는 일이 많아진다. 요즘 들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예전 같으면 웃으며 넘겼을 일인데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것도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특히 전두엽 치매의 경우 감정 조절과 판단력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요즘 성격이 왜 저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전두엽은 우리 뇌의 앞쪽에 위치하면서 이성과 판단, 감정 조절을 담당합니다. 이곳이 손상되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충동적인 행동이 늘어나고 화를 잘 내고 말수가 줄고 고집이 세지고 타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변화는 치매 초기 증상 중 가장 보이지 않는 변화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조차도 성격 탓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두엽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 중에는 기억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돌발 행동과 욕설, 감정 폭발 등으로 진단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매는 늘 조용히 시작되지만 감정 변화는 그 침묵을 깨는 가장 명확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세 번째 특징은 걸음걸이가 이상하거나 자주 넘어진다. 걷는다는 건 누구나 아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변화가 나타나도 쉽게 지나쳐버리기 쉬운 행동이죠. 하지만 뇌의 이상은 보통 걷는 방식에 먼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발을 끌듯이 걷는다든가 걷는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지거나 보폭이 좁아진다든가 아무 이유 없이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거나
자주 넘어진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관절이나 근육엔 이상이 없는데도 자꾸 넘어지는 경우는 전두엽이나 손해 등 뇌의 운동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실제로 치매 환자 중 많은 분들이 발병 전부터 자주 넘어졌다는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걷는 동안에는 몸의 균형을 잡고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여러 뇌 부위가 동시에 작동하는데, 이 기능들이 점점 약해지면 자연스레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지는 것이죠. 더불어 걷는 자세가 달라지면 뇌의 다른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낙상의 위험도 높아지고 외부 활동을 줄이다 보면 결국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이 뒤따르기 쉽습니다. 걷는 모습, 사소해 보여도 사실은 뇌의 건강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자신의 걸음걸이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 그게 바로 예방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최근 기억이 흐릿하고 같은 말을 반복한다.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기억력 저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치매는 과거의 기억부터 사라지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는 너무 또렷하고 최근의 일이 사라지는 병입니다. 30년 전 추억은 생생하게 이야기하면서 어제 먹은 반찬 이름이 도통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깜빡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몇 시간 뒤에 또다시 묻는다든지 같은 질문을 자주 반복한다면 그건 이미 단기 기억 저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매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꺼내는 일련의 과정을 뇌가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병입니다. 그 결과 오늘 있었던 일은 자꾸 지워지고 어제와 비슷한 하루가 반복되듯 흐릿해지기 시작하죠.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흔한 반응은 요즘은 누구나 깜빡깜빡해라는 자기 위안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든가 리모컨처럼 평소 쓰던 물건의 사용법이 갑자기 헷갈린다든가 하는 것도 치매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억은 단지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연속성과 정체성을 지켜주는 뇌의 핵심 기능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작은 기억력 저하라도 결코 가볍게 보아선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증상은 실제로 많은 치매 환자들이 발병 직전에 겪었던 전조 증상입니다. 이런 행동을 자주 보이면 치매에 잘 걸린다기보다는 이미 뇌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특징이 아닌 놓쳐선 안 될 경고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치매 예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생각보다 아주 쉽고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입니다. 하루의 마지막 순간,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시간이 당신의 뇌를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해요. 이로 인해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자는 도중에도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뇌는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피로가 쌓이게 되죠. 그리고 이 누적된 피로가 뇌세포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단순히 잠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실은 뇌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서서히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수면 부족이 치매의 발병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났어요. 스마트폰은 정보를 얻는 데는 유용하지만 자기 전에는 과감히 손에서 놓아야 합니다. 최소한 잠들기 30분 전부터는 조용한 음악이나 책을 보며 뇌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루 한 번 빠른 걸음으로 산책하기입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실제로 걷는 동안 뇌는 균형을 유지하라, 방향을 정하라, 걸음을 조절하라는 수많은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만큼 걷기는 뇌를 전반적으로 활성화하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예요. 하루 30분 빠른 걸음으로 주변을 걷는 것만으로도 뇌에 충분한 산소와 혈액이 공급되고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 축적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억력과 집중력도 함께 향상된다고 해요. 산책은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햇살을 받으며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우울감이 완화되죠. 이런 정서적 안정감은 뇌 건강을 지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가 오거나 너무 더운 날이 아니라면 오늘 하루 30분 자신을 위한 산책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뇌를 10년 젊게 만드는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익숙한 일상의 작은 변화 주기입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늘 하던 방식 그대로 반복하면 뇌는 점점 그 자극에 익숙해지고 신경회로가 새롭게 형성되는 일이 줄어들게 돼요.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는 다시 활기를 찾습니다. 이를테면 평소 오른손으로 양치질했다면 오늘은 왼손으로 해보는 것, 늘 걷던 길 말고 한 블록 돌아서 다른 길로 가보는 것, 아니면 익숙한 요리에 새로운 재료를 추가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런 낯선 자극들은 뇌의 연결망을 새롭게 자극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새로운 걸 시도하는 그 자체가 뇌에 활력을 줍니다. 익숙한 일상 속에 소소한 변화를 주는 것, 그게 바로 뇌를 지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하루에 하나 뭔가 새롭고 낯선 걸 시도해보세요. 그 한 가지가 뇌에게는 생명을 불어넣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따뜻한 대화와 소통 놓치지 않기입니다. 고립된 삶은 뇌를 가장 빠르게 병들게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자극을 받지 못하고 점점 침묵하게 되죠. 실제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의 언어 중추와 감정 영역이 활발히 작동하게 되고 기억과 판단, 감정 조절 능력까지 함께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깊은 대화가 아니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단순한 안부 인사, 짧은 전화 통화, 이웃과의 한마디 웃음, 그 어떤 것도 뇌에게는 큰 자극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대화를 줄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말을 하고 듣고 감정을 나누는 모든 순간이 치매 예방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은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따뜻한 한마디가 당신의 뇌를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치매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더 오랫동안 맑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 시작은 나의 아주 작은 변화와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TV 소리, 감정의 기복, 걸음걸이, 그리고 최근 기억. 이 네 가지를 놓치지 않고 살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뇌가 보내는 첫 번째 신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마주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일상의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치매는 더 이상 멀지 않은 미래의 공포가 아닌 지금 내가 관리할 수 있는 현실이 됩니다. 하루 30분 걷기, 자기 전 스마트폰 내려놓기, 익숙한 일상에 소소한 변화 주기, 그리고 누군가와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기. 이 모든 것이 쌓여서 당신의 뇌를 더 단단하게, 더 건강하게 지켜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당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신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통해 더 오래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